보수 우파는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보수 우파입니다. 대통령을 만들어낸 보수 우파입니다. 보수 우파는 2021년 봄부터 12달 동안 분투했습니다. 보수 우파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줬습니다. 이제 12달이 지나고 대선에 승리한 보수 우파는 정말 승리자인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은 보수 우파의 이념을 지닌 대통령인가? 승리한 보수 우파는 무엇을 차지했나? 혹시 아직도 빈손인가? 승리한 보수 우파와 패배한 좌파 세력, 과연 이 둘을 놓고 승리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대선에 임했던 보수 우파의 마음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보수 우파라고 하는 이런 큰 범주에서 범보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당원 가운데에는 윤빠라든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주인이다 하는 그들 말고 절대 다수의 당원이 보수 우파입니다. 그러한 국민의힘 당원, 그 다음에 보수 우파로서 이제 군소 정당들이 있죠. 그 여러 다른 보수 정당의 당원 역시 절대 다수는 정당 활동은 하지 않고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마음으로 보수의 이념을 지지하는 이런 국민들, 지금 말한 이 모두가 자기가 어디 소속돼 있는지 하는 것을 가리지 않고 전폭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본인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서 자기 주위 사람을 다 그의 지지도 얻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나마 보수정당 이렇다고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대선 전국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두고 보수 후보 윤석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니까 이러면서 보수 우파가 윤석열 선거 운동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은
벚꽃색까지는 그 뭐 붉은색이 아주 흐리멍텅해서 그 정도 갈지는 몰라도 비록 아주 흐리지만 하늘색을 띠는 그렇게 파란 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보수우파의 대선 투쟁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보수우파가 저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보인 그런 이번 대선이었습니다. 제20대 대선전은 이를 데 없이 험악했던 겁니다. 후보 입속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 이거는 물론이고 후보가 속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저 계곡에 달밤에 촛불 켜 올리는 그 촛대에까지 영상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경쟁자는 그게 크던 작던 경쟁자 아닙니까? 경쟁자를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경쟁자가 타고 있는 가마의 가마꾼에게 총질하는 것을 마치 온라인 게임하듯이 그렇게 해치웠습니다. 선거에 불리하다 싶으면 거의 나라까지 버렸고 보수의 역사도 그냥 목을 치고 동지도 베어버렸습니다. 백주에 대로를 활보하는 배신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의 스승으로 또 많은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저 양반은 천상신사야, 이렇게 젠틀맨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스파이 짓도 하고 스나이퍼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80살, 90살 이런 보수 우파 전사들이 23살 젊은이보다 더 맹렬하게 대선 전국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우파는 공산혁명군처럼 거칠게 선거전을 폈습니다. 좌파 빨갱이들처럼 선거 승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전쟁터에는 법이 없죠. 도덕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보수 우파는 윤석열을 위해서 싸우는 보수 우파는 계백장군의 각오로 대한민국 헌정사까지 내던졌습니다. 눈앞의 승리를 위하여. 바로 이때 윤빠가 된 보수 우파들은 온이 도깨비로 된 것입니다.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리마여는 아직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지 않은, 유지하고 있는 이 신윤빠들에게, 그들의 몸뚱이에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마시라. 그렇게 선거가 끝났고
윤석열이 당선되었고 국민의힘은 제2당이면서 여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임기도 개시되었습니다. 3월 10일 선거 승리에 윤빠가 됐던 보수 우파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빠가 된 보수 우파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들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손에 피 묻힌 보수 우파 여러분, 인수위 커피 맛은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손가락질만 하면 누구든 앉힐 수 있다고 하는 자리 3만 개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용산청사 6층에, 7층에, 8층, 9층, 10층에 가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혹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후보로 뛰고 계십니까? 아니, 다 그만두고 윤빠로 뛰었던 보수 우파 여러분, 늘 시민사회 몫이니 보수 우파 몫이니 하던 그 몫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향한 보수 우파, 그대들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내던지고 대한민국의 이념을 배반하고 보수 우파 자체를 불태우는 소신 공양까지 해가면서 당선시킨 윤석열이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보수 우파에서 전향하여 윤빠가 된 그대들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아무리 윤빠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수 우파였던 여러분의 주군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전향한 보수우파, 윤빠로 기어 들어간 여러분을 숙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로는 나는 사심 없이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번 대선전에 몸을 던졌다. 그래서 보따리 싸서 낙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배신감, 버림받은 자의 한, 이게 역력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자진하여 낙향을 선언하지 않는 자들은 쫓겨나게 된 겁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빠가 된, 그러니 전향한 보수 우파이래야 할 텐데, 전향한 보수 우파 여러분은 민주화 시대의 혈족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선전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민주화 시대가 무엇인지 몰랐던 모양입니다.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민주화 시대란 연도로 따지면 1993년 이후 한국의 그 정치적 카르텔, 이것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민주화 시대는 빼앗긴 시대입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좀 과거로 가보면 통합진보당, 이들은 모두 1993년 이후의 민주화 시대 정당입니다. 민주화 시대로 봤을 때 통합진보당까지 이들 모두는 혈족입니다. 한 집안이고 한 가족인 것이죠. 민주화 시대의 혈족인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현행 헌법은 적이 만든, 원수가 만든 것이고 그것은 민주화 시대의 죽세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벌써 몇십 년 동안 헌법 개정 노래를 부른 것이 그들 민주화 시대 혈족들인 것입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1980년 5월 18일 국가의 총부리를 댄 민중의 편에 섰습니다. 주권자의 일꾼인 공무원, 특히 대통령인 공무원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항쟁하는 민중 편에 서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주권자에게 반기를 든 그런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세월 동안 주권자에게 반기를 든 일꾼, 대통령인 일꾼이 얼마나 많았던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 곳곳에서 1993년 이전의 시대에 국가에 대들었던,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곳을 찾아내서 탑을 세우고 묘지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랬습니다. 민주화 시대의 혈족은 한 집안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이고 윤석열이, 김건희가 문재인인 것입니다. (2022년 5월)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1993년 YS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우리는 뿌리가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이 대선 승리를 거두고 나서 민주화 시대의 혈족으로서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과 헌정사를 지키려는 보수 우파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비 내리는 날 상갓집 개신세, 끈 떨어진 갓 신세가 된 윤바로 전향한 보수우파. 그렇게 전향해서 윤석열 만만세를 외쳤던 전향한 보수우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그리고 이번에 5.18을 무대로 윤석열과 통합을 이룬 정치인 300명, 이 세력과의 전쟁판에 끌려 나온 셈입니다. 윤바가 된 보수 우파는 이 전쟁판에서 좋든 싫든 윤석열의 적군이고 국민의힘의 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무현 대통령 그 기일, 거기에 5.18 2 이런 모습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야 당연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야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날아오는 총알을 그냥 맨몸으로 막을 것이냐, 맞아 죽을 것이냐, 아니면 보수 우파, 왕년의 보수 우파였던 그 체면을 차려서 죽을 때 죽더라도 총 한 발은 쏘고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즘 모였다 하면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윤바가 된 보수 우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처지를 깨닫고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울도 안 보십니까? 2022년 초봄까지 윤석열 지지 신문 광고를 씻던 여러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후보 살피소서 하는 1,000만 원짜리 신문 광고나 싣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전직 명예교수, 전직 장관, 전직 뭐 해가면서 나선 존경받는 대표자들이 지금에서야 조직을 재정비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이쪽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처지가 되었는지 뼈아픈 사실인정이나 반성이 없는 겁니다. 그저 서로 저 잘났다고 나서서 알아듣기 어려운 발음으로, 되지 않은 궤변으로 참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저 친일이야요, 친미하면 장땡이야요, 이게 개그쇼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진짜 보수 우파라는 힘께나 쓰고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들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돈 좀 모아서 사단법인 만들고 장소 대여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통증이야 뭐 적당히 봉투에 교통비 넣어서 이거 돌리면 불러 모을 수 있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도 행사 끝나고 무대에 가면 맨 앞줄, 다음 줄, 다음 줄 이렇게 줄을 서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선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수 따지는 것이죠. 이 무리들, 이 보수 우파, 뭐 이름 깨나 날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냥 몸에 계급주의가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 행사를 하면서 명함도 돌리던데 70, 80, 90 이렇게 연수를 자랑하면서 이들의 모임에서 보면은 70살 정도, 70대는 아주 재바르게 튀어다녀야 합니다. 젊으니까. 회장이니 총무니 발제자니 뭐 심지어 청중이니 그리고 유튜버들까지 윤석열을 위해서 싸우던 역전의 용사들, 윤빠로 전향한 보수 우파들, 허리 구부정한 역전의 용사들의 모습이 띄엄띄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국도 없고 이념도 없고 용맹도 없는 전향했던 보수 우파들 보니까 2030이 그들에게 꺼져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의 손발 노릇을 하든 뭐 이게 돈 주고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 따라 윤석열에게 갔던 4050은 아예 윤빠가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빠가 된 4050은 전향했던 보수 우파 그들을 적폐청산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전향을 하기 전에도 말입니다. 전향을 했건 전향했다가 돌아왔건 간에 생각해보면 그들은 원래는 보수 우파였습니다. 좀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좀 오래전 보수 우파에는 2017년에 보수 우파에서 문바로 전향한, 그래서 그때부터 뉴레프트라는 것이 생겼고 아무튼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수 우파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보수의 이념입니다. 민주화 시대 내내 보수 우파는 민주화 혈족들, 그저 간단히 좌파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비전문적인 표현이고 민주화 혈족들과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여기에 참전하지 않는 대중들도 이렇게 뜻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보수 우파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 30년 동안에도 행사마다 상석을 차지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본 변절한 보수 우파 출신
윤빠들, 조금 더 전에 변절한 보수 우파 출신 문빠들, 그들이었습니다. 돈 있고 전직 내세울 직함 있고, 그러고 보니 배신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졸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보수 우파는 문바로 가서 뉴레프트가 됐고, 윤바로 가서 뉴레프트가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대한민국 천지에 주위를 둘러보면 보수 우파가 사라져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수 우파가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구글 검색을 해도 보수 우파의 이념이나 보수 우파의 투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여 국민의힘에서 극우라고 부르던, 마치 자기들이 민주화 시대를 가장 앞에 나서서 싸운 것처럼 이름팔이를 했던 사람들이기는 한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봐도 역시 흔적이 없습니다. 보수단체 홈페이지들, 그 많은 단체들, 단체마다 깃발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무슨 행사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까지 찾아보면 사라졌거나 그 색깔을 알아볼 수 없거나 이렇습니다. 남아있는, 문을 닫지 않고 남아있는 곳을 보면 모두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거슬릴 내용, 그런 것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활동을 멈춘 것입니다. 설령 남아있더라도 보수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위에 윤석열 만세, 김건희 만세를 세워놓고 걸어놓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목소리가 멈춰버렸습니다. 투데이, 지금 이러한 범주에서 보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현존하는 시간인 오늘, 이 오늘에 보수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향했던 보수 우파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외치는 소리가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리긴 들립니다. 들어보니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윤빠가 되었던 여러분, 전향한 보수 우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대중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보수의 땅은 먼지가 돼서 사라졌습니다. 윤빠가 되었다가 돌아오겠다는 보수 우파 여러분,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달아나거나 어디 또
그래도 혹시 솟아날 구멍이 있나 하면서 윤석열에게 애걸하지 마십시오. 가는 모습이라도 당당하게 모조리 다 죽기를 바랍니다. 민주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화 시대가 정확히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주화 시대는 여운형 박헌영을 아버지로 합니다. 그리고 1960년 제2공화국을 어머니로 합니다. 민주화 시대는 1993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의 어머니인 제2공화국이 임신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게 1980년 5.1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 30년, 30여 년 정도 되는 그 지난 세월은 민주화 시대로 보면은 성장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화 시대 혈족들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빨대를 꽂은 채 무엇을 하였는가? 이 30여 년 긴 기간 동안 대한민국 헌정사의 맥을 끊고 자신들의 아버지인 여운형 박헌영, 자신들의 어머니인 제2공화국을 시조로 하는 역사 고쳐쓰기를 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항거한 모든 행위는 민주화 활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학생들은 그러한 민주화 시대 이것을 학습했습니다. 1987년에 이르면 대한민국 헌법에 그들의 어머니 이름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제2공화국이라고 넣지 못하고 4.19라고 살짝 바꾸어서 넣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로써 1993년 민주화 시대가 출생한다는 그 출생의 서막이 올라간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화 시대 혈족들이 60항쟁을 추앙하는 속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4.19에 참가했던 사람들, 60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지난 2016년 겨울 촛불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처럼 고지식했던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시대는 그들을 다 자기들의 투사로, 자기들의 일꾼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4.19는 저들에게 있어서 제2공화국의 닉네임에 해당이 됩니다. 60항쟁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2022년 민주화 시대의 혈족인 윤석열은 소위 용산시대라는 눈속임으로 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마지못해 정부 수립만 인정해오던 이 민주화 시대 혈족들, 그들은 청와대를 폐지하고 용산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확실히 저 세상으로 보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건국일은 없고 정부 수립일만 있었던 그런 곳에 이렇게 함으로써 74년 된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를 잘라낸 것입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74년, 이것과 이제는 단절하자. 제왕적 대통령제하고 끊겠다 하는 말들이 실은 이런 뜻이다 하는 겁니다. 민주화 시대의 혈족들은 중앙 집권형 단일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전 국민이 대한민국 하나로 이렇게 단단한 애국심으로 묶여있던 그런 이 나라를 조각조각 내서 완전한 분권형 국가로 바꾸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도 서울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이죠. 검수완박, 그거 보면 알 겁니다. 물밑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강물로 이러한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 시대의 혈족들은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를 버리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 한국어, 표준어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지금 대충 설명한 이 모든 것이 74년 대한민국을 흔적도 남기지 말고 지우자라고 하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표현 가능한 내용입니다. 윤석열과 민주화 시대 혈족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5.18을 새겨 넣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조국이 시작한 74년 대한민국 권력구조 갈아엎기, 그 전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이때 정색을 하고 바로 시작을 했죠. 그것은 2022년 4월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서 완성시켰습니다. 검찰청은 그나마 말이 있지만 대법원, 또 군사법원, 정보기관들 모든 것이 권력구조 갈아엎기, 나머지는 다 끝난 셈이죠.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기능을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을 정도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도 새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말은 개정인데 5.18 이념을 헌법 이념으로 한다. 이것은 헌법 개정이 아니고 헌법 제정입니다. 민주화 시대의 혈족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기생해서 출생을 하고 또 몸집을 불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30여 년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힘겹게 버텼고 또 그렇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리마요는 민주화 시대 종언, 그리고 민주화 시대의 혈족들에게 너희들은 멸족되었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기사회생한 것은 보수 우파가 윤파로 전향해서 좌파 빨갱이들처럼 필사적으로 싸워 윤석열을 당선시켰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재명이 되었었어야 하느냐? 이런 말도 하는데, 민주화 시대의 혈족들은 이재명을 다소 이단 취급을 합니다. 그는 자기들의 같은 신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과연 누구와 싸웠을 때 더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당연히 낫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민주화 시대의 혈족 윤석열이 5.18 이념을 헌법 이념으로 하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민주화 시대의 혈족 국민의힘이 호남을, 그 중에도 5.18 측을 피라미드의 최고위 계급으로 하는 계급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순리를 억지로 뒤집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을 섬기고 죽은 자들을 기리며 전 국토를 묘지로 뒤덮고 대한민국을 점령한 민주화 시대 혈족에게 명령합니다. 이곳 대한민국은 생명의 땅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1948년 건국헌법으로 세운 대한민국은 74년간 헌법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라는 이 네 가지 이념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전체 국민이 주권자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민주화 시대의 혈족이 아니라 아무 직책이 없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우리 전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전체 국민이 주권자이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권력자는 주권자뿐입니다.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의 책무는 민주화 시대를 끝내고 본래의 대한민국 헌정사를 살려내서 우리 시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74년 헌정사를 지켜온 리마연은 멈춤 없이 전진합니다. 대한민국은 영속하며 번영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